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간호연 선생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20개 창호저고라고 하는 챕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창호저고가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역시 이제 연암 선생님 말씀인데요. 창은 이제 푸르다라는 뜻이고, 저거 이제 붓다라는 건데, 푸른 까마귀라도 좋고, 빨강색 까마귀라도 좋다 이 말입니다. 예. 까마귀는 우리가 그냥 검정색으로 알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암 선생은 그것이 검지 않다라는 걸 갖다 알았어요. 예. 햇빛이 비치면 여기는 파란색도 나오고 여기는 빨강색도 나오니 파랑색의 까마귀라고 해도 좋고 빨강색의 까마귀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왜 검다라는 속에다가 까마귀를 잡아두느냐?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얘기가 또 있습니다. 요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점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창호저고라는 것은 파란 까마귀라도 좋고 빨간 까마귀라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부제를 보니까 또 이 오스카 와일드에 대한 예. 그 아주 명고가 이렇게 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게 한창을 이게 들여다봤어요. 이 참 꽤 이게 괜찮은 양반이거든요. 오스카 와일드가. 그렇죠. 우리 20세기의 정신사적인 문제를 이럴 때 그 혁신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게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그래서 세상 진짜 미스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있다. 야, 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 양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그렇죠. 뭐 왜곡, 그다음에 자기화, 이런 것들이 오류,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오류. 이것을 얘기를 힐렌 켈러 여사가 그랬잖아요. 예. 내가 만약 대학 총장이 된다 그러면은 눈을 사용하는 법을 갖다가 개설하겠다 그 강좌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다가 뻔히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그 속에 어떤 미스터리 같은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오스카 와일드의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얘기를 이어가면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불교에서 이제 그런 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상이죠. 우리가 인상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이제 불교에서 4가지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아상,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의 틀에 자기가 보이는 어떤 대상을 자꾸만 끼워 맞춰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버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면 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가 이 사실적으로 직시되는 모든 현상들을 차기화하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 진짜 미스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양반이 뭐 불교에 대해서 심취했거나 동양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알미이죠. 그걸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대단한 통찰력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물인데 이게 우리가 먹으면 이게 지금 굉장히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뱀이 먹으면 이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사막에서 먹으면 이 물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배부를 때 먹으면 또 맛없기가 이것보다 더 없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물고기가 보면 이 물이 지네 집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면 물이지만 또 저 하늘을 쳐다보면 이게 비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쳐다본다 그러면 이게 불이라고 그런다며. 귀신은 그런가요? 이걸 갖다 물을 갖다 불르다 본답니다. 예. 그렇듯이 진짜 하나만 있는 것이 고정되게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 참 글쎄요. 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서 귀신이 쳐다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 된다. 불이 되더라. 불이 된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깊이 찾아보고 야 이거 괜찮은 말이다. 대단한데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블랙스완 뭐 관한 얘기도 있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선생님 풀어서 좀 말씀. 예. 뭐 우리가 이제 뭐 블랙스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뒤를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써놨는데 이게 18세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됐대요. 예. 이 검은 백조가. 그러니까 그다음 검은 우리는 백조가 하얀 백조만 생각을 했었지. 이게 돌연변이군요. 아닌가요? 글쎄 돌연변인지 뭔지는 예. 모르지만 여하간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검은 백조가 어디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검은 백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0.0001%라도 그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왜 우리 그 저기 뭐죠 장미. 예. 장미 중에서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장미가 블루예요. 블루로즈. 그래서 블루로즈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파랑 장미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라 이제 있을 수 있는 일로다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은 수완인데 그 밑에 보면 없을 문자 두 개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없을 문자 두 개니까 이거 없고 없다 아니에요. 근데 말만 살짝 바꾸면 없는 게 없다가 되잖아요. 그럼 다 있다가 되잖아요. 불가불가라는 말도 안 된다 그러는 뜻이지만 불가불가 그렇죠. 다 된다. 불자를 앞에다가 하고 띄어쓰기가 불가불가해서 띄어쓰는 게 아니라 아닐 불자 띄고 하면은 가시 불가하다고 할 수 없다. 불갑을 또 그러면 불갑을 석자 뒤에 띈단 말이에요. 그냥 불갑을 가하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불갑을 가하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써먹은 분이 바로 그 김준식이라는 분이잖아요. 예. 이 양반이 김준식이라는 분이 그 이제 그 일제 식민 치하에 김윤식. 예. 네, 김윤식이라는 그 유명하신 한학자 분인데 이분이 그때 뭐 이제 그 아마 그 일본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요. 그럼 거기 불가불가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라. 근데 그 불가불가라고 써놨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안 된다도 있지만은 가시 불가하다고 할 수 없다. 불갑을 어쩔 수 없이 가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두 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로 더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 양반한테 은사금을 내리고 자기를 줘요. 예. 부끄러워가지고 은사금은 이제 그냥 되돌려 주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기는 받았죠. 1년 뒤에는 이제 그 자기도 반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의 그 유학자로서의 명예는 이미 다 날아간 거죠. 예. 자, 이제 조금 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 연암 선생님이 말씀하신 잠심 완색이 연암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잠심 완색. 그러니까 창호적으로 하려면 푸른 까마귀를 볼 수 있고 붉은 까마귀를 검은 까마귀에서 그것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잠심 완색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잠심 완색. 잠심 완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암 선생님은 명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명심해라. 아니 그 명심하라가 아니라 그런가요? 거기 이제 108쪽에 있는데 그 얻을 명자거든요. 밑에서 한 8번째 줄 위에 있습니다. 이 사물을 곱씹는 잠시 완색을 연암 선생은 명심이라고 한다.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아주 깊숙하니 들어가라는 겁니다. 깊숙하니, 아득하니. 명자가 이제 얻을 명자가 깊숙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채우라는 거죠. 마음을 채워야지만 거기서 뭔가 생각에 이제 뭔가가 트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비유적으로 능양시집스라고 하는 책에 까마귀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죠? 그거 한번 그냥 읽어보죠. 저 까마귀를 보자. 그 날개보다 더 검은 빛도 없으나 갑자기 비치어 부드러운 황색도 돌고 다시 비치어 진한 녹색으로다도 된다. 햇빛에는 등자색으로다가 번쩍이다가 눈이 아물아물해지면서 비치색으로다가도 변한다. 그렇다면은 내가 비록 푸른 까마귀라고 해도 좋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일러도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그 언어를 없이를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명심을 해라는 거죠. 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것을 생각을 해봐라. 그 졸수제 조성기 선생도 사람이라 그러면은 특히 학자라 그러면은 사료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길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구양수의 베개가 있습니다. 구양수라는 양반이 이 이제 시상 같은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질 않으려고 네. 베개를 갖다가 네. 그 나무로다 깎아가지고 물퉁물퉁한 거 베고 잤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늘 생각을 하려고 머리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아프니까 그냥 그대로다가 또 눈이 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시상이 어저께 찾아내지 못했던 그 지어가 생각을 나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정도의 고통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글 하나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글을 너무 쉽게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장난들. 저는 이 글귀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약주 드시죠? 예. 약주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술 먹기 전과 술 먹고 난 뒤에 이 세상을 한 대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술 먹기 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술 이제 근하게 취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까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술 근하게 취해서 바라보니까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예. 그렇게 보면 그러한 것이고 예. 그렇지 않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해? 그래, 저 사람이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날 좋아해? 뭐 그럴 만한 이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날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해? 뭐 그렇지 않은 이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 뭐. 그러면 좋은데 술이 깨면 그게 술 먹었을 적에 그렇고 그렇다라는 게 다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구나. 우리가 그 대상을 들여다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술 취하기 전과 술 취한 후의 그 현상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더 이렇게 보태고 싶냐면, 사람은 아까 뭐 아상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위주로 모든, 아까 우리가 이 프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제 이 얘기를 나눴던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방향으로 재단을 해서 그렇죠. 그걸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재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빗나가거나 그게 합당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과연 그것은 맞나?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런 것도 보면은요. 여기에다가 이거 물 담아가지고 한 3컵 먹어보라 그러면 먹겠어요? 근데 술은 이거 30잔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이 진짜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다 담아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밴댕이 소갈지 마냥 바늘 구멍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빡빡해지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래서 생각을 뒤집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김행긴 북수에서 나온 건데 이제 지목을 여기 있잖아요.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서. 이게 앞인데. 아이고, 그 참 독특하게 그렇죠. 생각을 뒤집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쓴 건가요, 그게? 이게 폴 아렌이라는 사람이 쓰었는데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쓰는데 이거 참고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고 사는 편이 낫다. 기꺼이 훔쳐라. 어디서든지 당신에게 영감을 불어넣거나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훔쳐와라. 독창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도둑질을 숨기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서 다른 것을 갖다가 써먹으라는 거, 뭐 좋은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뭐 책 선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김행김 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뒤집어라. 뭐 디자인부터가 이게 아주 마음에 싹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서 이것 좀 사보시길 바랍니다. 폴 아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제가 얼핏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선생님 좋다고 하니 우선 저도 그 서점에서 좀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데 이거 생각을 뒤집어라 이렇게 예, 책 만들거든요. 예. 그 트위터 본사에도 써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실수를 하자. 내일은 더 좋은 실수를 하자. 트위터 본사에는 그렇게 사원이 걸려 있대요. 그래. 내일은 더 좋은 실수를 하자. 생각을 뒤집어라. 생각을 뒤집어라. 김행김인가요? 예, 뒤집어라. 김북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네. 나도 이거를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그 Back to the Future라는 건데 1968년 올림픽에서 높이뛰기를 그때 할 적에는 앞으로 넘어도 상관이 없었어. 앞으로 넘어서 전부 다 앞으로 다 이렇게 넘었는데 거기 위스턴 롤이라는 그렇죠. 한 무명 선수가 2m 38이라는 세계 신고를 세우는 장면을 했는데 그 사람은 뒤로 넘었다는 거야.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뒤집어서 앞으로 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배면뛰기가 된 거죠. 뒤로다 넘는 배면뛰기가 되는데 포스베리 플랍이라고도 이제 불렀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꽃도 여기 보면은 그냥 예쁜 꽃만 찍는데 시들어가는 꽃도 찍는 거란 말이에요. 시들어가는 꽃 이렇게 찍으면 그 꽃이 어떤 삶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요런 건 뭐 이제 만지지 마시오라는 건데 안에는 점자가 새겨진 그림이다. 점자는 만지지 마시오라고 쓰여있다. 하지만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글씨를 만져보는 수밖에 없다. 이는 사랑스러운 역설이자 뒤집어 생각하는 것의 훌륭한 예의다. 그렇죠. 점자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만지지 마시오라고 썼는데 그걸 만져봐야지 사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점자를 배우라 그러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 못한 것보다는 한 것을 후회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우리 흔히 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그렇죠. 하고 난 뒤에 후회해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러니까 비합리성의 합리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창의적인 것은 비합리적이잖아요.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수학적인 자세를 갖다 뒤집을 적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학이라는 건 1 더하기 1은 어떤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로 하자라고 전제를 해놓고 이제 그걸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전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조금 더 이렇게 까마귀 얘기를 조금만 더 보태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까마귀를 더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빨강색 까마귀라고 하고 이제 파랑색 까마귀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연암 선생이 거기다 또 이렇게 써놓습니다. 저것은 본래 일정한 빛깔이 없거늘 내가 먼저 눈으로 일정하게 만들어 버린다. 어찌 다만 그 눈으로 정하고는 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먼저 정해버리고 마는가. 이제는 또 파랑색 까마귀라고도 하고 빨강색 까마귀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검은 빛에 가두어도 족한데 다시 까마귀를 이제 천하의 온갖 빛깔에 가두었다. 천하의 온갖 빛깔에 가두다 말이야. 이제 빨간 까마귀도 되고 파란 까마귀도 되고 까마귀가 정말 검기는 하지만은 누가 다시 이른바 까마귀 푸르고 붉은 빛이 곧 색깔 속에서 비침을 알겠는가. 색깔 속에서 푸르고 붉은 빛이 나왔다는 뜻이지 푸르고 붉은 까마귀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까마귀의 색을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검다도 아니고 까마귀의 색은 누가 묻는다 그러면 까마귀 색이다. 이게 정확한 답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규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검다라는 것도 잘못됐고 파랗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다. 다. 한계성이 있는 언어로다가 어떻게 그렇죠? 연속성이 있는 사물을 불연속적인 언어로다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 시조가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 작자가 누군지는 지금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 얘기 있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가 까마귀 묻지 마라. 검다하고 백로야 묻지 마라. 그러시죠. 네 속이 검은 그 검은 것을 먼저 알아야지.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시가 이렇게 생각나서 자 그때 우리가 까마귀라고 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그 천편일률적으로 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규정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규정짓고 있는. 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 초상이라든지 또 그렇습니다. 이런 거와 가지고 불결 그 어둠, 그래서 좋지 않은 쪽으로다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불길함, 뭐 이런 쪽으로. 네, 불길한 그런. 근데 까마귀는요. 까마귀는 반포 보온이세요. 예, 맞습니다. 자기가 어머니한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나중에 음식을 못 먹고 그러면 이 어머니에게 음식을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반포 보온이야. 되돌려서 먹여주는 거 자기가 씹어서 그 어머니에게 먹여줍니다.
그래서 반포 보온을 했다라는 거예요. 되돌려 먹여줌으로써 그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서 반포 보온의 새고, 나쁜 새는 진짜 있어요. 올빼미가 나쁜 놈이에요. 올빼미는 지 애미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올빼미는 새 조자 밑에다가 나무 목자를 갖다 해놨어요. 그 새를 갖다 꼬챙이로다 이렇게 나무 꼬챙이로다 꽂아놓는다고 해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해서 흉조라고 해서. 근데 서양에서는 이 올빼미가 또 그 지혜의 새입니다. 지혜의 새. 그 뭐 밤을 새워서, 네, 그렇죠. 밤을 새워서 이렇게 눈을 뜨고, 그렇죠. 부러지전이. 그러니까 우리의 동양적인 관념으로다가 서양을 가면 안 맞고 서양적인 관념으로 가지고 동양을 보면 또 맞지 않는 거지 결국은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보니까 뭐 밤을 새워서 돈을 버는 새가 길조다. 그래서 밤에도 일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뭐 집에 갖다 놓으면 재물 복이 흘러 들어온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 사둬놔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그 부엉이 올빼미요? 올빼미인가 부엉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하나 사둬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또 본무정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무정색입니다. 본래 정해진 색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나쁘다고 하지만 그 사람 엄청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무정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고 그렇잖아요. 밤중에 보면은 여기 있는 것도 다 까마 보이는 거지 뭐 빛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색깔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이렇다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명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명심이라고 하는 그 근본 위에 모든 대상들을 들여다보면 좋고 나쁨도 없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좋고 나쁨도 없고 추함과 아름다움도 없다라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함,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조차도 명심에 닿지 못한 분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점도 있고 맞습니다.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 와글와글합니다. 세상 온통 삿대질이고 저 새끼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이 글쎄요.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혹여 내가 또 그 시류에 휩쓸려서 나도 또 저희와 같은 저들과 같은 그런 그 부류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기도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때 참 고민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고민스러운 일이라는 게 이제 뭐 있었는데 그걸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자야라는 여자가 그 법정스님에게 했던 그 절이 있잖아요. 무슨 길상사. 한 번은 그 길상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네, 길상사에 앉아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저를 한 20여 년 끌고 다니던 겁니다. 이제 교수 임용과 관련된 이제 어떤 그런 거였었는데 그리고 있는데 저기서 한 스님이 아주 방글방글 웃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상사라는 것은 이제 법정 스님의 그걸 이제 법당을 나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법정 스님이 얼마나 근엄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손수 짜놓은 그 의자도 있어서 이제 그 의자에 이렇게 앉고 거기에다 방명록에다 사인도 하나 해놓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있는데 방글방글 웃고 오는 거야 스님이. 법정 스님은 웃는 거를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늘 진짜 어떤 잠시만색을 하시고 그러는 분이시죠. 명심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라. 그런데 틀림없이 저 스님은 법정 스님의 제자일 텐데 어떻게 나름대로다가 이 고행의 길을 스님의 길을 가는 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방실방실 웃을까? 근데 아주 그 순간에 아주 전기처럼 제 머리를 때린 게 하나 딱 있었어요. 내가 왜 그 스님이 그렇게 근엄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어야지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지? 왜 내가 그 생각으로다가 저 스님의 머리를 잃으려고 그러지? 여기서 풀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왜 뽑아주지 않았지? 내가 이러이러한데? 소용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뽑아주기 싫어서 안 뽑아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왜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나를 좀 알아주지 않지? 가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니 왜 나를 안 뽑아줬나? 그러니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뽑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그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정관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상대에 대한 통념과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란 정말 어렵다. 아, 어렵죠. 정말 어렵다. 또한 상대도 나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죠.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흔히 이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렇죠. 내 마음 같지 않다. 그 말에 저는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이 어디 있는데. 그렇죠. 선생님 아까 지금 뭐 길상사에서 있었던 얘기도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이 맥락에서 다 있을 텐데 네 마음이 어디 있는데 네 마음이 그 뭐 세상 사람들이 네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을 이제 칠하고 있는 채색에 다 부합해야 된단 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게 되면 아 그래 저희는 왜 저럴까? 또 이제 뭐 저것은 왜 저럴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저것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없애는 법. 이것을 먼저 가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난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내가 이 학교에서 강의도 몇 년 했고,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고,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고, 그냥 뭐 그런 생각을 내가 했지. 그게 전부 다 내 생각이지 그 사람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생각은요. 이게 이렇게 어떤 잠심 완세 끝에 뭔가는 이 다산 선생은 아마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적에는 통통 쾌쾌하게 대나무를 그냥 쫙 쪼개듯이 풀어지다 그랬는데 저는 통통 쾌쾌는 못 되고 통쾌는 그 됐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그 생각을 갖다가 거의 한 95% 이상은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때 그 마음에서 확 그 근심이 날아가더라고요. 순간에. 그 고민이, 그 사람들을 미워했던 마음도 다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법무정색이라고 하는 말 중에서 그 또 다른 편입니다. 공작광기, 마음과 눈으로 미리 정한다면 정견이 아니다. 그 불교에서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정언, 정견, 정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바로 본다는 것, 바로 말한다는 것은 무언가. 그것이 바로 법무정색을 가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다가 빛깔을 못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이 무지개의 색깔도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랬는데 무지개의 색깔이 2개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어휘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언어대로다가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자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을 읽을 때는 108쪽의 중간쯤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모르겠으면은 작은 책자에 적어서 수시로 살펴야 된다. 남에게 물음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어정쩡한 상태로 넘어가면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잠시만색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읽어도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묻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가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서 생각이 트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길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언제 우리 이런 얘기 좀 한 적이 있죠, 선생님하고. 질문하면 뭐 야단 맞으니까. 그렇죠. 질문하면 야단 맞으니까 질문을 못 하게 하고 또 그 뭐 또 혼날까봐 또 겁이 나서 또 못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온 문화가 아닌가. 그렇죠. 우리 학문의 알고리즘을 좀 진짜 다시 좀 만들어야지 돼요. 고정적인 체계를 갖다가 유동적으로다가 만들고 붙박이적 사고를 갖다가 좀 노마드적 사고로다가 만들어야지 되지. 계속해가지고 맨날 책만 갖다 달달 외우게 하고 그런다 가지고는 학문의 진보가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좀 보시겠어요? 355쪽에 보면은
우리는 밑에서 세 번째, 우리는 결코 내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오늘만 살지 우리가 내일 살아본 적이 있나요? 늘 오늘만 사는데 늘 내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되는데. 또 택당 이식 선생이 그래요. 소태 하늘과 땅을 어떻게 너 끓이려 그랬더니요. 그 도원이라는 스님은 그 반대박들이 소태다가 하늘과 땅도 끓인다. 불 때면 하늘과 땅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 반대박들이 소태 물 부으면은 하늘과 들어 있잖아요. 땅도 끓인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끓이면은 그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김성탄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이제 중국의 소설 비평가인데, 뭐 멀리 갈 거 뭐 있어? 나는 우리 집 앞마당에서 세계를 봐.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는 그야말로 끝없이 크잖아요. 예. 우리가 크다라고 하면 그 우주가 실질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거보다도 뭐 수만 억 배나 더 큰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반대박들이 솟대 하늘과 땅도 끓일 수 있다라고 끓인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전 우주를 담고도 넉넉하게 남는 그렇죠. 그 말이 아닌가. 요 속에다도 우주를 담을 수 있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지고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어휘력을 키워야지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푸른 까마귀, 붉은 까마귀, 검은 까마귀는 어휘력이잖아요. 그래서 어휘력을 증진해야지 되겠다. 그래야지 오이 붙듯 살 붙듯 뭔가 지식의 양이 드러나지 않게. 어찌됐건 어휘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또 보거든요. 거기서 공자와 자공의 대화가 있는데 이건 참 제가 이건 정말 언제 보더라도 이거는 참 무릎을 칠 만한 거예요. 자공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빈지무첨한다. 그러니까 가난하면서도 제가 아첨하지 않고요. 부자이면서도 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빈지무첨하고 가난하면서도 아첨을 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냐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공자의 말씀 들어보세요. 좋아.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그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그 가난을 즐겨와요. 부자이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는구나. 부자이면서도 예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공은 가난과 이 부자를 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이거는 부정을 본 거예요. 가난을.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 역시 부자도 부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그 공자님 보세요. 좋구나.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가난을 받아들여. 부자이면서도 예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철광한 카네기처럼 그 미국의 도서관을 갖다가 뭐 거의 3,000개 가까이 세워줬다잖아요. 우리나라 부자이면서도 예를 좋아하면은 그냥 곳곳에다가 도서관 세워놓고 저희 같은 인문학자들에게 글 많이 쓰라고 해가지고 출판사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부자이면서 낙타빵을 부자가 천당 가기는 낙타빵을 낙타가 그 바늘 구멍으로다가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는 없을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자공과 공자와의 그런 학문적 거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지갑 갖고 계시죠? 네. 지갑이 죄송하지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갑 열어보면은 어제 이제 저기 부조를 했어요. 딱 5만 원 있었거든요. 5만 원 부조하고 지금 남은 거 3,000원 있어요. 그걸 3,000원이 있다.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3,000원이 있다라는 건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000원이나 있구나 이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말은 참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은 영 그게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357쪽. 자공이 가난한 자, 아첨, 부한 자, 교만이라 생각한다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예요. 공자는 가난한 자, 아첨을 즐거움으로 치환시키는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부한 자, 교만을 예를 좋아함
명심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죠. 명심하는 거죠. 예. 명심하면 이 세상에 그릇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연상 조직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어휘로다가 넘어갔는데 예. 연상 조직이 필요한데 이제 사고의 확장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써봤어요 제가. 예.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어르시란 예,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 좋은 구절이 구름하고 달하고 색깔과 인상과 속성을 찾은 거예요. 구름도 흘러가, 달도 그래. 색깔, 인상 비슷비슷해. 그래서 구름에서 달을 찾아내고 달에서 나그네를 찾아내는데 역시 분위기, 달 좀 외로워, 나그네 외로워, 분위기. 그 달이나 나그네나 그래서 인상이 비슷해. 그렇게 해서 찾아나가면은 구름에서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한번 요렇게 말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지 뭐예요. 사랑, 아이스크림, 이별. 사랑은 아이스크림 이별이다. 사랑은 아이스크림 같은 이별이다.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랑과 아이스크림은 달콤한. 그렇죠? 부드러워요. 사랑은 부드럽고 아이스크림도 부드럽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과 이별은 차가움. 그렇죠? 아이스크림은 차가워요. 그리고 이별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아이스크림과 이별이 하나의 등가를 갖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방금 이제 사랑과 아이스크림은 달콤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쉬 녹아서 또는 사라져서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구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과 그 이치도 맞지만 또한 제가 바라보는 이 시각도 또 맞지 않은가.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군요. 이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예. 오뚜기. 오뚜기는 일어나잖아요. 예. 잡초도 그냥 누워있다가 얘네들 일어나잖아요. 잡초 좀 잘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다 과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잡초는 늘 일어나. 과제도 늘 생겨. 과제도 늘 생겨. 오뚜기, 잡초, 과제. 괜찮잖아요. 그죠? 과제란 무엇이냐? 잡초와 오뚜기 같은 것이 과제이다. 그렇군요. 늘 생기니까. 재밌는 게 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 선입견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 피라미드 수수께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스핑크스의 이제 피라미드에서 이제 뭐 맨 처음에는 네 발이었다가 두 발이었다가 세 발로 이제 걷는 거고 수수께끼. 사람이 수수께끼라 이거죠. 사람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수수께끼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요즘 참 사람이 어렵구나. 사람이 참 어렵구나. 어렵죠. 수수께끼야. 수만 길의 물속은 알 수가 있지만 이 한치 사람 속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다 알았다는 것은 세상 이치를 다 알았다는 것과 맞먹는 그 깨달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승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셨거든요. 이 양반은 그 평소에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르겠다. 시도 모르겠고 이제 그 대가가 사람도 모르겠다. 그럼요. 모르겠다. 아니 그 요임금이라는 분이 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걔는 요임금 보고도 짖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화두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들어요. 모르겠다. 정말 뭐 세상 이치도 잘 모르겠지만 더더욱 그 모르는 것은 참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럼요. 저도 저를 몰라요. 너무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게 이제 제 요즘
왜 그저 김유정 소설의 만우방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만우방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예, 건데 예. 그 마음이 만우방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저한테 얘기를 해. 아, 이 사람아 좀 그저 잠시만색을 하게. 그런데 그건 네 마음대로 떠들어. 제 마음이 지 마음대로 다 널뛰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예. 역발상으로다가 우리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랬는데 배 떨어지자마자 까마귀 난다 그러면 예, 뭐 잘못될 게 뭐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나 그거지. 그래서 뭐 까마귀에 대한 부정성 이런 것들을 너무 전제하고 들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모든 것들이 다 저렇게 꼬이는군. 네.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관점이죠. 거기에 있는 낱말을 만들어가는 예, 예. 것도 뭐 제가 몇 개 적었습니다만 뭐 재미있습니다. 음. 뜻이나 속성을 점강, 축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예, 예. 이제 우주에서 은하수, 밤하늘, 별, 뭐 개밥바락이라는 그런 별이 있잖아요. 점점 내려오게 하거나 또 그 밤대로다 확대를 하는 거예요. 예, 씨앗에서 새싹으로, 나무에서 숲으로, 산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지상이 점점 떠오르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로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글 쓰시는 분들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제 저는 뭐 이 공간에서 이것을 이제 얘기할 때 큰 말 작은 말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먼지 속에 우리가 우주를 얘기하지만 그 우주는 내가 끌어와서 실제하기는 굉장히 방대하고 그게 쉬이 이렇게 잘 잡히질 않아요. 예. 그래서 먼지 속에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 먼지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먼지고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이 말이 우주, 은하수, 밤하늘, 별, 개밥바라기, 대한민국 등등등 뭐 이렇게 진척이 돼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점감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뭐 요거도 준비되셨죠? 예. 공작관기. 공작관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작관기 한번 읽어보죠. 요것도 그렇거든요. 무릇 색깔이 빛을 낳고 그다음에 빛이 빛깔을 낳으며 빛이 그 빛깔을 낳으며 그 빛깔 속에서 찬란함이 나오고 찬란한 후에는 또 환히 비치게 된다. 환히 비치는 것은 빛과 빛깔이 색깔에서 떠올라 눈에 넘실거려서이다. 그러므로 글을 지으면서 종이와 먹을 떠나지 못한다면은 아언이 아니고 정확하고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죠. 색깔에서도 떠나서 빛을 보고 빛에서 떠나가지고 빛깔을 보고 빛깔에서 떠나가지고 찬란함을 보고 찬란함도 떠나가지고 환히 비치는 거를 봐라. 종이와 먹만 요 종이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읽겠느냐. 종이와 먹만 놓고 보면은 다른 것으로 가라. 다른 것을 갖다가 적어라 이 말이죠. 색깔을 논하면서 마음과 눈으로 미리 정한다면 그건 정견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갖다가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잠심만색 명심을 끊임없이 해라 이런 얘기죠. 끊임없이 해라. 그래서 우리가 참 그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명심, 명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상.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해서 그것이 무겁다 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치를 깨닫고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고정관념 또 상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아울러서 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몽상이 좋은 거예요. 몽상. 명상이 아니고 명상보다는 몽상. 명상보다는 몽상.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시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슐라르의 몽상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몽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유로워지는 그렇죠. 자유로움 속에서 세상을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경직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경직된 세상만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떠나서 몽상을 하게 되면 자유로움 그 속에는 만상이 다 만상의 이치가 다 보이는 그 이치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몽상가가 돼야 되고 그럼요. 끊임없이 꿈을 꾸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럼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꿈을 꾸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크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할 위자에다가 할 위자가 무엇을 하다라는 거는 왼쪽에 사람 편이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 편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 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자체잖아요.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틀을 넣지 말고 그대로 한번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떡볶이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떡볶이 장사에서 돈을 벌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풀어내고 그저 사람들한테 이 음식이니까 좋은 떡볶이를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떡볶이를 만들면 거기에 어떻게 미원을 많이 넣고 돈을 벌 궁리나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떡볶이가 난 굉장히 좋은 떡볶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라는 것도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디를 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가 책을 읽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들어올 적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알아봐주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여기에 합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애들한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떡볶이 장사 얘기를 제가 해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야 봐라, 똑같이 10년 전에 똑같이 동네 어떤 길모퉁이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10년 뒤에 어떤 사람은 큰 그 식품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돼 있고, 또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뒷골목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차이는 뭘까? 그 차이는 뭘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의 크기를 갖는 것이다. 그 뒤에 동네 여전히 그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동네 뒷골목이라는 생각에 범주에서 한 번이라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식품회사 경영자가 된 사람들은 그 광활한 세계를 꿈꾸죠. 내가 지금 오늘 비록 그 떡볶이 장사를 여기 이 자리에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또는 이러이러한 어떤 세계를 완성하리라고 하는 원대한 자유로움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키우는 그릇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이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배우던 선생님을 만나던 떡볶이 장수도 그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둔재도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러나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은 그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둔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 참 강의를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한 선생님을 만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입니다. 사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 같은 둔재도 전부 다 이 책에서는, 공자님 같은 분들의 말씀에서는 내가 공부할 자격이 없다 그러지 않아요. 누가 그걸 막았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하나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염구라는 제자가, 선생님, 비불열자지도 역부족해라. 선생님의 학문이 좋지 아니한 건 아닙니다만 역부족해라.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그런 말씀하십니다. 역부족자, 너 역부족이라 그랬냐? 중도 이패로구나. 중간에 네가 그만두려고 하는구나. 금여 회개로다. 지금 내가 너 자신을 그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 자신을 그어버린다는 거죠. 누가 너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누가 너 떡볶이 장사 크게 되지 말라 그랬어? 이런 얘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또 10사람이 같이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공이 10사람이 다 큰 그릇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10사람 중에 뭐 한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그 만남이 좋은 계기가 돼서 또 크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명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선생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우리 간호인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또 큰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360조. 김조순 선생에게 이제 언어 인식을 갖다가 좀 이제 충고를 받으면 무릇 고심하면 반드시 생각이 깊어진다. 고심을 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이치가 해박해지고 이치가 해박해지면 반드시 말이 새로워진다. 말이 새로워지고도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공교해지고 공교해지고도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귀신도 두려워할 만하게 되고 조화가 옮겨온다. 귀신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생각, 끊임없는 생각. 그래서 요즘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더 얹어서 끊임없는 생각을 잘못 그게 이제 받아들이면 무겁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충분히 즐기는 것, 즐기는 생각. 그렇죠. 가벼워지고 즐기는 생각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신다면. 지금 좀 말씀하셨는데 예. 지지자부려 호지자여 호지자부려 낙지자라. 예.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예. 좋아하는 것은 선생님 말씀하신 즐기는 것만 못하다. 못하다. 이 학문도 이것을 의욕려 가지 마시고 즐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틈없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큰 대호각성도 하시고 큰 인물이 되실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여러분 오늘 간호인 선생님 모시고 명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